아동학대 논란이 제기된 손정선 축구 아카데미 감독과 피해 아동의 부친이 합의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축구계와 일반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손정선 감독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제기한 주장들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친은 아카데미 측이 처음부터 학부모들에게 혹독한 훈련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데미 측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입단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에게 혹독한 훈련 방식을 미리 알렸으며 훈련이 끝나면 아이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친은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후로 손정선 감독을 본 적이 없으며 혹독한 훈련에 대한 동의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형인 손흥윤 수석 코치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코치진이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했으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카데미 소속 코치 2명과 손 감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경기에서 패한 뒤 코치들에게 허벅지를 맞고 손 감독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 감독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일하는 손흥윤 수석 코치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사건의 세부 사항은 피해 아동과 손 감독 측의 주장이 상기하지만 손 감독이 훈련 중 욕설을 했고 코치진이 체벌을 가한 점은 확인되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을 포함한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명백히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변호사 박성배는 뉴스에서 손 감독 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 감독은 피소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 후인 6월 26일 서울국제도서전에 예정된 사인회에 참석하여 작가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습니다. 손 감독의 지도 스타일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 왜 자식을 맡겼는지, 성장시키려는 열망이 체벌로 돌아왔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들 의견은 손흥민처럼 인성과 능력을 갖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 감독은 자신의 아들인 손흥민 선수에 대해 많이 키웠다고 언급했으며 자신의 자서전에서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박지성 한국 축구대표팀의 전 주장과 그의 아버지 박성종 씨는 자신들의 자서전에서 체육계의 구타관습을 비판하며 맞지 않고 축구를 배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손 감독 측은 훈련에 참여한 유소년 선수들도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그 상황에서 나는 맞기 싫다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손 감독은 성인 감독이고 학생들은 미성년 선수입니다. 위력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욕설과 폭행은 잘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에 대해 반성하겠다는 손 감독의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앞으로는 그 반성에 따라 지도법을 변경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그렇게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양성한 손 감독의 경험이 새로운 시대에서도 계속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중과 달리 고소한 학생의 부모는 손흥정 코치의 행동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가족은 손축구 아카데미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손흥정 감독의 논란 때문에 학원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며 손흥민 축구 학원에 항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과 그의 가족들을 욕하고 모욕했습니다. 현재 시위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해산되었습니다. 손흥정 감독과 손흥민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손 감독 측 변호사는 끔찍한 모욕이 양측의 계약을 취소하는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저질러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경찰에 의해 소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 문제로 인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손축구 아카데미 재학생인 세 선수의 부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 참석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C 선수를 포함한 일부 선수들이 미션을 완수하지 못해 벌을 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선수의 부모는 아이들이 불만을 느끼면 어른들의 말을 듣기 힘든 나이라며 손흥정 감독의 엄격한 교육 방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C 선수의 부모가 훈련장을 찾아와 소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손축구 아카데미 세 선수의 부모들에 따르면 손 감독은 C 선수의 부모에게 진정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비판하며 훈련장 일부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한편 토트넘 호스퍼는 당장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손흥민의 기존 계약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킬 예정이라는 영국 현지 단독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는 대신 계약을 1년 더 연장시킬 거라는 보도는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앞서 글로벌 스포츠 매체 드 애슬레틱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조항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는데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면 손흥민은 2022-23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뛸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은 2025년 여름에 만료되는데 이를 1년 더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 에버턴 회장 키스 와이스는 손흥민이 보유한 옵션 중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트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에게 큰 돈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손흥민이 사우디로 향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축구는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의미 있는 일들이 생긴다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역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와이스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을 듯합니다. 토트넘의 선택은 굉장히 현실적인 결정으로 비춰집니다. 곧 32세가 되는 손흥민의 기량이 언제 급락할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재계약을 맺는 것보다 우선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켜 손흥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풋볼 인사이더의 설명대로 다음 시즌이 끝나면 손흥민을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입니다. 기존 계약 기간만 생각하면 손흥민은 다음 시즌이 끝나고 FA 신분이 되지만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키면 손흥민을 내보낼 때 이적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지면 토트넘의 선택이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구단의 전설인 손흥민에게 확실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각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이 계약 기간을 채우는 동안 재계약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재계약을 제시할 거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손흥민이 2년 계약이 끝났을 때에도 여전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물론 손흥민이 선수 생활의 황홍이에 같은 퍼포먼스를 이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옵션 발동으로 연장시킨 계약 기간을 모두 지키고 단기 계약을 제시할 생각이라면
그때는 손흥민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